당신이 매일 먹는 그 반찬 의사들은 절대 입에도 안 됩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그런데 실제로 의사들은 식탁에서 특정 반찬 3가지는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병원 회식 자리에서도 말이죠. 왜 그럴까요? 입맛이 까다로워서? 건강에 예민해서?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반찬들을 먹었을 때 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의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이런 반찬 자주 드시지 않나요? 입맛 없을 때 생각나는 짭조름한 그것, 오래 두고 먹기 편해서 냉장고에 항상 넣어두는 그것, 쉬어도 맛있다며 김치찌개로 끓여 먹는 그것, 이 3가지 반찬,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주 보이는 국민 밑반찬입니다. 마트에서도 인기고 어머니들이 좋아하시고 식욕 없을 때 한 입이면 밥 한 공기 뚝딱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반찬들이 여러분의 심장을 조이고 혈압을 올리고 위장을 썩게 만들고 심지어 암까지 부를 수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며칠 전 67세 이기동 씨가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요즘 부쩍 피곤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괜찮겠죠? 그 말로 시작된 진료는 검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무겁게 바뀌었습니다. 고혈압, 심방세동 의심, 콜레스테롤 수치 이상. 식습관을 여쭤봤죠. 선생님, 저는 별거 안 먹어요. 밥에다가 늘 먹던 그 반찬 몇 가지밖에. 알고 보니 그분이 매일 드시는 반찬이 의사들 사이에선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 대표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 반찬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건강식이라고 믿고 계시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71세 내과 전문의 김경태입니다. 저는 지난 40여 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식탁 위 반찬 하나가 건강을 망친다는 사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입맛 따라 드셨던 그 반찬이 고혈압, 심장질환, 위암, 간기능 저하까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걸 아신다면 이제는 그 반찬을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 드시는 반찬 중 과연 어떤 게 문제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3가지 반찬은 많은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매일같이 먹고 있지만 의사들은 절대 손도 대지 않는 음식들입니다. 그 반찬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하나하나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혈압이 갑자기 오르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이유 없이 피곤하다면 그 원인이 바로 이 반찬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나빠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작은 음식이 쌓이고 쌓여 몸을 바꾸고 생명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 절대로 중간에 끄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 영상 혹시 부모님, 배우자, 지인 중에 매일 식탁 위에 같은 반찬을 올리시는 분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건강 정보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들이 식탁에서 절대로 먹지 않는 반찬 3가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반찬들의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의사들이 식탁에서 절대 먹지 않는 첫 번째 반찬은 바로 젓갈류입니다. 명란젓, 창란젓, 오징어젓. 많은 분들이 밥도둑이라 부르며 즐겨 드시죠.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 이 젓갈은 심장 도둑, 혈관 도둑으로 불릴 만큼 위험한 반찬입니다. 젓갈 한 숟갈에 들어있는 나트륨 함량은 500mg에서 1000mg 이상.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 이하인데 젓갈 한두 점만으로 하루 절반을 훌쩍 넘깁니다. 나트륨이 몸에 들어오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은 더 세게, 더 자주 뛰게 되며 결국 혈관은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신장이 나트륨을 배출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짠 반찬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
심장판막증이나 협심증 진단을 받으신 분이라면 젓갈은 절대 반찬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반찬은 반건조 오징어 무침을 비롯한 가공 마른 반찬류입니다. 이 반찬들의 공통점은 보관이 편하고 오래 먹을 수 있으며 맛이 자극적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엔 우리가 잘 모르는 화학 성분과 발암물질의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숯불향이나 훈제향을 입힌 제품에서는 벤조피렌이라는 일군 발암물질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벤조피렌은 담배 연기, 자동차 배기가스, 석탄 연소물 등에 포함된 것으로 미량이더라도 장기간 섭취하면 간, 위, 대장 등 주요 장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설탕, 고추장, 조미료가 다량 첨가된 이 반찬들은 혈당 변동과 간 기능 부담을 키우며 특히 위염, 위궤양을 가진 환자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세 번째 반찬은 조금 의외일 수 있습니다. 바로 묵은 김치로 끓인 김치찌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김치는 발효식품인데 몸에 좋은 거 아닌가요? 묵은지가 있어야 찌개 맛이 나죠. 맞습니다. 김치는 기본적으로 유익한 발효식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발효를 지나 부패 수준에 가까운 김치를 삼겹살, 햄 같은 가공육과 함께 고온으로 장시간 끓였을 때 발생합니다. 이런 조리 과정에서는 질산염과 아미니 반응에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특히 위점막이 약해져 있는 중장년층에서는 위염, 위축성 위염, 위선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대한소화기학회와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신김치를 주 4회 이상 김치찌개로 조리해 섭취한 그룹에서 위암 전 단계 병변 발생률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찌개를 끓인 후 보관했다가 다시 끓이는 재가열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열에 의해 비타민은 사라지고 나트륨 농도는 더 높아지며 반복 가열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가 장에 부담을 줍니다. 결국 밥 한 그릇에 찌개 한 국자, 익숙한 식사가 위와 장을 매일 조금씩 망가뜨리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젓갈류, 마른 반찬류, 묵은 김치찌개, 이 세 가지 반찬은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오해하거나 익숙함 때문에 무심코 먹고 있는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이 반찬들을 단호히 피합니다. 왜냐고요? 병원에서 그 결과를 너무 자주 보니까요. 검진 이상 소견으로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이런 식습관을 되풀이하고 있었고 조금만 식단을 바꿔도 수치가 좋아지고 몸이 반응하는 걸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식탁에도 이 세 반찬이 올라와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68세 김재수 씨입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평생 농사일을 하며 살아오신 분인데요. 아침은 늘 똑같았습니다. 따끈한 흰 쌀밥 한 공기에 명란젓이나 오징어젓을 꼭 곁들여 드셨죠. 그런데 몇 달 전부터 가슴이 자주 두근거리고 혈압이 오르락내리락하며 부기가 빠지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혈압을 측정해 보니 160에 95, 이전보다 확연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신장 기능 수치도 경계선에 걸려 있었죠. 제가 식단을 자세히 여쭤보니 하루 2끼 이상 젓갈을 드셨고 국물까지 남김없이 다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젓갈류는 일절 중단하고 대신 무나물, 가지볶음, 두부조림처럼 싱거우면서 단백질이나 식이섬유가 풍부한 반찬으로 바꾸도록 권유드렸습니다. 2주 뒤 김재수 씨는 다시 병원에 오셨는데 혈압이 130에 85로 안정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요즘은 손발이 덜 붓고 잠도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짜지 않으니까 밥맛이 없었는데 지금은 되려 입안이 깔끔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두 번째 환자는 74세 장영희 씨. 홀로 지내시는 분이라 귀찮을 때는 늘 마트에서 파는 반건조 오징어 무침을 반찬으로 드셨습니다.
달짝지근하고 훈제향이 감돌아 입맛을 돋워준다는 이유로 자주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속쓰림, 트림, 소화불량, 입냄새가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위내시경 검사 결과는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 흔히 위암의 전 단계로 여겨지는 상태였습니다. 원인을 추적하던 중 그분이 자주 드시던 오징어 무침 제품의 성분표를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고추장, 설탕, 조미료, 훈연향, 보존제, 색소. 그야말로 화학물질 목록이었습니다. 저는 마른 반찬은 중단하고 대신 매일 직접 삶은 채소에 참기름 한 방울만 넣은 나물 반찬으로 바꾸시도록 제안했습니다. 또한 위를 쉬게 하기 위해 하루 한 끼는 미음이나 소화가 잘 되는 죽 식사로 대체하자고 했죠. 한 달 후 장영희 씨는 위가 편해졌고 트림이 줄었고 입냄새도 거의 안 난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모임에서 무슨 좋은 치료 받았냐고 묻는 말에 눈물이 났다고 하시더군요. 세 번째 사례는 70세 최명호 씨입니다. 이분은 평생 삼겹살과 김치찌개 조합을 고집하셨습니다. 특히 묵은지 넣고 푹 끓인 김치찌개는 밥도둑이 아니라 인생 반찬이라고 하셨을 정도죠. 문제는 6개월 전부터 시작된 잦은 속쓰림과 체한 듯한 느낌, 배에 가스가 차는 증상이었습니다. 위내시경 결과 만성위염과 위축성 병변, 조직 검사에서 이형성 세포가 나왔습니다. 제가 김치를 살펴보니 냉장고 안에 담근 지 1년 넘은 묵은지가 그대로 있었고 이걸 꺼내서 매번 찌개를 끓여 드시고 있었습니다. 특히 찌개를 한번 끓여서 사흘 동안 계속 데워 드시는 습관이 있다는 게 가장 문제였습니다. 저는 정중히 권해드렸습니다. 김치찌개는 가능하면 신선한 김치로 한번 끓이면 하루 안에 드시고 육류 대신 두부나 버섯을 넣는 방식으로 바꿔보세요. 처음엔 맛이 안 난다며 불만이셨지만 한 달 후 다시 배웠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속이 덜 더부룩하고 소화제 찾는 일이 없어졌어요. 찌개도 습관이었지 바꾸니 어렵지 않더군요. 이렇게 세 분 모두 젓갈류, 반건조 오징어 무침, 묵은 김치찌개. 이 세 가지 반찬을 줄이고 나서 건강에 큰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이건 드물게 나타나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식탁 위에서 매일 반복되는 아주 작은 선택 하나가 결국 병을 만들고 또 병을 막는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실천으로 옮길 시간입니다. 말로 듣기엔 쉬워 보여도 막상 식탁을 바꾸려고 하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익숙함을 버린다는 건 늘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현실적인 방법으로 젓갈, 마른 반찬, 묵은 김치찌개를 줄이고 건강하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젓갈류부터 시작해 볼까요? 젓갈은 매일 먹는 분들에겐 밥상 위에서 빠지면 허전한 반찬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입맛을 돋운다는 장점보다 나트륨 덩어리라는 점이 훨씬 더 큽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좁아지게 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끊으려고 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3번 드셨다면 다음 주엔 2번, 그 다음 주엔 1번으로 줄여보는 겁니다. 아주 천천히 입맛을 바꿔가는 겁니다. 젓갈 대신 뭘 드시면 좋을까요? 대표적으로 싱거운 두부조림이나 들깨무나물, 깻잎 무침처럼 입안에 오래 머물면서도 짠맛 없이 풍미를 주는 반찬들이 있습니다. 식초를 살짝 넣은 미역초 무침도 입맛을 돋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젓갈은 짭조름해서 밥이 술술 넘어가는 게 문제인데 반대로 저염 반찬은 오래 씹게 만듭니다. 그렇게 씹는 동안 뇌도 포만감을 느끼고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이제 반건조 오징어나 오징어 무침 같은 마른 반찬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반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쉽게 먹고 오래 두고 먹는다는 점입니다. 마트에서 하나 사두면 몇 주는 먹게 되니 간편하고 좋아 보이죠. 그런데 그 편리함이 내 위장과 간에는 큰 부담으로 남습니다. 훈연향이 들어간 마른 오징어 제품들 중 일부는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조미료와 당분이 많이 들어간 무침류는 위산을 자극하고 위 점막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반찬은 대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같은 재료라도 조리법만 바꾸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징어를 데친 후 고춧가루, 마늘, 식초, 참기름만 넣고 살짝 무치면 훨씬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반찬 걱정 없게 해주는 채소 데침이 가장 훌륭한 대안입니다. 미나리, 무,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채소를 데쳐서 냉장 보관해 두고 식사 때마다 접시에 덜어 드시면 조미료 없이도 식탁이 든든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묵은 김치로 끓이는 김치찌개. 김치는 기본적으로 유익한 발효 음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효를 넘어서 부패에 가까운 상태에서 고기와 함께 장시간 끓일 경우 발암물질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게 바로 니트로사민입니다. 특히 김치가 지나치게 쉬었을 때, 즉 담근 지 오래됐을 경우 질산염 수치가 높아지는데 이게 고기의 아민 성분과 만나면 니트로사민으로 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김치찌개를 드실 땐 반드시 담근 지 오래되지 않은 산도가 낮은 김치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기준은 대략 담근 지 2주에서 3주 이내의 김치가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찌개에 들어가는 재료도 삼겹살 같은 고기보다는 두부나 버섯을 넣는 방식이 위장에 훨씬 부담이 덜하고 맛도 담백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김치찌개는 되도록 한번 끓인 것은 그날 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시 끓이는 과정이 반복될수록 영양소는 줄어들고 산화물질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실천을 조금 더 쉽게 이어가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려볼게요. 오늘 저녁 식사에서 단 한 가지 반찬만 바꿔보세요. 젓갈 대신 두부조림, 마른 반찬 대신 데친 채소 한 접시, 묵은 김치찌개 대신 맑은 된장국. 단 한 가지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식사 후 소화가 잘 되는지, 속이 편한지 직접 몸의 반응을 느껴보세요. 그 작은 변화를 하루하루 쌓아가면 한 달 뒤에는 식탁 전체가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혼자 하지 마세요. 함께 드시는 가족과 상의해서 같이 바꾸면 훨씬 쉽습니다. 한 사람이 짜게 먹으면 결국 온 가족이 짜게 먹게 됩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건강하게 먹기 시작하면 가족 전체가 건강해지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눈앞에 놓인 반찬 하나가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식탁을 천천히 바꿔보세요. 그 변화는 반드시 몸이 먼저 알아차릴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건강검진 결과지를 들여다보며 이번엔 좀 나아졌겠지 하고 기대했는데 또 거기 적힌 숫자들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나빠졌던 기억. 그럴 때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먹는 것도 조심한다고 했는데. 사실 정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조금씩 매일 꾸준히 했느냐 아니냐. 그 차이가 결과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건강은 하루 만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망가지는 것도 하루 만에는 아닙니다. 그러니 회복도 하루하루 천천히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하루의 반복이 곧 미래가 됩니다. 하루 3끼, 1년에 1000번 이상 마주하는 식탁. 그 위에 놓인 반찬 하나가 심장과 혈관, 위장과 장기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몸이 답을 보여줍니다. 젓갈, 마른 반찬, 오래된 김치찌개. 이 세 가지를 줄이는 건 단순히 음식 하나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짠맛에 익숙한 혀를 바꾸는 일, 몸 안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염증을 줄이는 일, 미래의 병원을 줄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죠. 정말 그 정도로 큰 변화가 있나요? 과학적으로도요?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확실하게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고나트륨 식습관이 전 세계 조기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고 밝혔습니다. 고혈압, 심부전, 뇌졸중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수많은 연구에서 반복되어 입증되고 있죠. 대한심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를 하루 1000mg 줄이면
수축기 혈압은 평균 5에서 6mm 수은주 정도 떨어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수치는 약을 줄이는 것과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또한 국립암센터와 대한소아기내과학회의 공동 연구에서는 묵은 김치와 가공육을 함께 조리한 김치찌개를 주 3회 이상 섭취한 고령자 그룹에서 위축성 위염과 이형성 세포 발생 비율이 일반식 그룹보다 2배 가까이 높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서울의료원 영양팀 자료에 따르면 시중 방건조 오징어 제품 중 절반 이상이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볼 때마다 반찬 하나 바꾸는 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꾸준함을 실천하는 데에는 한 가지 공통된 비결이 있습니다. 습관을 의식이 아니라 환경으로 바꾸는 것. 매번 결심을 새로 하려고 하지 말고 아예 냉장고 안을 바꿔놓는 겁니다. 젓갈을 안 사두고 마트에서 마른 반찬 코너를 일부러 지나치고 김치찌개용 고기 대신 두부와 버섯을 카트에 담는 것.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먹을지 고민하는 일이 절반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줄이고 빼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동안 짜게 먹었던 것 대신 식이섬유, 칼륨,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 반찬을 더하세요. 뿌리채소, 녹색 채소, 생나물, 구운 버섯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몸속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데도 도움을 주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식사량도 조절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꾸준히 하기 위한 조언 하나 드릴게요. 욕심내지 말고 하루에 하나만 바꾸자. 처음부터 3가지 반찬을 모두 바꾸려고 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은 젓갈을 대신 두부조림으로, 내일은 김치찌개 대신 된장국으로, 모레는 마른 반찬 대신 데친 채소 한 접시로. 이렇게 하나씩 바꾸다 보면 입맛이 바뀌고 몸이 바뀌고 생각도 달라집니다. 그 과정이 바로 건강입니다. 그 과정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죠.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3가지 반찬, 짠맛으로 익숙했던 젓갈, 편리함에 기대던 마른 반찬, 김치찌개 맛의 핵심이라 여겼던 묵은 김치. 이 반찬들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의사들이 왜 이 반찬들을 식탁에서 치우는지 이제는 충분히 아시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오늘 들은 내용을 실제로 한 끼 식사에서 바꿔보는 실천입니다. 젓갈을 안 먹은 하루, 찌개 국물을 남긴 하루, 마른 반찬 대신 데친 채소를 먹은 하루. 그 하루가 쌓이면 분명히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젓갈 끊기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김치찌개 대신 된장국 해봤어요. 마른 반찬 대신 나물 반찬 도전합니다. 그 한 줄이 다른 분들께도 큰 용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요, 이런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 오늘도 자신의 몸을 돌보려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제가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한 식탁, 건강한 내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